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세월호 육상 거치 과정에서 선체 변형이 생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왜 언제 변형이 발생했는지 의문이 일고 있습니다. 광주 소방공무원들이 상급자에게 승진 감사금품을 제공해오다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초등학교 돌봄교사들이 교육청의 무기계약직 공채 방침에 반발해 고용 승계를 요구하며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시즌 초반 안정적인 선발진과 타격으로 상승세를 타고 있지만 허약한 불펜진이 숙제로 떠올랐습니다. 세월호 육상 거치를 앞두고 선체 변형이 상당 부분 일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동안 확인되지 않았던 세월호 선체 변형이 왜 그리고 언제 발생했는지가 의문입니다. 김양훈 기자입니다. 세월호가 부두에 세로로 길게 누워 있습니다. 당초 객실 부분이 육지 쪽을 향하도록 90도 회전할 예정이었지만 그대로 현 자리에 거치됩니다. 선체 구조가 약화돼 선체 변형이 발생했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추가로 변형될 우려가 있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어 더 이상 이동하지 않고 현재 위치에 거치하기. 하지만 발표 내용이 이상합니다. 세월호를 실은 모듈 트랜스포터는 반잠수식 선박에서 빠져나온 뒤 회전을 시도합니다. 이후 안전성을 확보한다며 야간 작업을 중단했는데 아침에 선체 변형이 확인된 겁니다. 어떤 별도의 작동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야간 기간 동안에 선체 변형이 추가로 있었다는 점은 오늘 회의에서 해수부는 세월호 침몰 당시부터 인양 과정까지 전반적으로 선체 변형이 발생했다고 밝혔지만 운송 장비 시험 테스트 과정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무게 측정과 무게 중심을 잡는데 수차례 실패를 했는데 이 과정에서 힘이 과도하게 전달됐을 수 있습니다. 모듈 트랜스포터 운송 능력도 의문입니다. 세월호 운송에는 양끝 두 줄에 60축씩, 가운데 6줄에 각각 80축씩 600축의 운송 장비가 투입됐습니다. 축수와 장비 기종이 다르다 보니 회전각이 차이가 나 90도 이동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결정이 과연 올바른지 잘못된지 하는 것은 나중에 시간을 갖고 제가 확인할 수 있는 일이고 하겠습니다. 세월호 선체 훼손에 이어 선체 변형까지 발생하면서 세월호 사고 원인 진상규명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출근길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밤사이 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요. 현재도 곳곳에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은 5mm 미만의 비가 오전까지 더 내리다가 그치겠는데요. 오후에는 날이 개면서 구름만 낄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가 오면서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 유지하면서 대기질 양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비가 그친 뒤에는 낮 기온이 좀 떨어지겠는데요. 광주의 낮 최고 기온이 18도로 어제보다 5도가량 낮겠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꽤 서늘할 것으로 보이니까 오늘 옷차림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부터나 20도 안팎으로 다시 기온 오름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영광 8.7도, 담양 8.9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는 2도에서 3도가량 낮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17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대부분 지역 어제보다는 4도에서 5도가량 낮겠습니다. 곡성과 구례가 18도, 보성도 18도로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광주의 소방공무원들이 감사원 감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승진에 성공한 이들이 돈을 모아 상급자에게 준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김철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5년 광주시 소방본부에서 승진 인사가 있었습니다. 일선 소방서 과장급인 소방령으로 승진한 공무원 5명은 승진 인사를 해야겠다며 돈을 걷었습니다. 한 사람당 100만 원씩 500만 원을 모아 소방본부장에게는 300만 원을 주고 과장들에게는 50만 원씩을 주었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이들뿐만 아니라 2015년과 2016년에 승진한 광주시 소방공무원 11명이 이 같은 방식으로 돈을 모아 상급자에게 전달했고 상급자 8명은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이 이들을 징계할 것을 광주시장에게 요구했지만 정작 당사자들은 일명 승진턱을 낸 것뿐인데 징계 처분이 과하다며 감사원에 재심을 청구하는 등 반발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큰 명예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기뻤고
그래서 그때 당시 그 승진자들이 이 기쁨을 소방서나 본부 직원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회식비를 좀 거뒀습니다. 감사원은 또 가짜 지출계리서를 만드는 방식으로 1억 8,700만 원의 농업기술센터 세출금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된 곡성군 공무원에 대해서는 파면을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전일빌딩 총탄 발굴 조사 결과가 이르면 이번 주 중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전일빌딩 천장에서 총탄 발굴을 위해 정밀 조사를 진행한 국과수가 보고서 작성을 위해 막바지 검토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보고서 작성이 마무리되고 내부 결재 과정을 거치면 이르면 이번 주 안이나 다음 주 초에 결과가 통보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을 위한 사업 추진 일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차량 형식을 결정하기 위해 당초 3월 중에 조달청에 발주를 맡길 예정이었지만 시의회의 반대 입장이 막혀 발주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의회와의 협의를 거쳐 4월 중에는 발주를 마무리하고 실시 설계 등 후속 절차에 들어간다는 방침이지만 일정이 지연되면서 내년 상반기 착공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달이 채 남지 않은 대통령 선거가 유례없는 구도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보수 후보들의 부진 속에 지역과 이념 대결 구도가 약화되고 호남에서 양강 구도가 형성되면서 호남 승부가 주목을 받게 됐습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치러진 6번의 대선에서 호남은 특정 후보에게 몰표를 줬습니다. 3번의 대선은 DJ라는 호남 인물에 집중적으로 투자했습니다. 2000년대에 치러진 3번의 대선에서는 보수의 반대편에 선 후보에게 호남 유권자들이 표를 몰아줬습니다. 하지만 지역 대결과 이념 대결 구도가 약해진 이번 대선에서는 호남에서 몰표가 나올 가능성은 줄었습니다. 최근의 여론조사 지지율 흐름도 호남에서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가 경합하는 양상입니다. 후보들 사이에서는 호남 주도권을 잡기 위한 전쟁이 이미 시작됐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안철수 후보와 보수 유권자들의 결합을 문제 삼으며 호남 민심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적폐 세력들, 그쪽 또 지지를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과연 안철수 후보가 정권 교체를 말할 수 있는 것인지. 반면 안철수 후보는 문재인 후보가 집권하면 정권 교체가 아니라 패권 교체라고 주장하며 반문 정서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저는 비록 상대방 캠프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집권 후에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라면 등용하겠다는 말씀입니다. 판을 유리하게 만들려는 두 후보들의 경쟁 속에 누구를 선택해야 더 나은 정권 교체이고 호남의 이익에 부합할지 유권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게 됐습니다. MBC 뉴스 윤근수입니다. 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부인인 김정숙 씨가 대선 때까지 광주에 상주하며 호남 민심과 함께하기로 했다고 문 후보 캠프 측이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습니다. 김 씨는 오늘은 노인의 광주시배를 방문하고 빛고울 노인 건강타운에서 배식 봉사를 가질 예정입니다. 김 씨는 지난해 추석 이후부터 주말마다 광주와 전남을 찾아 문재인 후보를 지원해왔습니다. 제19대 대선이 사실상 본선 레이스에 들어간 가운데 정당들도 선거 체제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슈와 사람은 어제에 이어 오늘 또 광주 지역 선거 판세와 정치권의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이형석 위원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이 다소 추춤합니다. 그 이유와 그리고 앞으로의 선거 판세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대선을 치르다 보면 일시적으로 이제 후보들의 지지율이 정체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특히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그동안 문모닝이라는 새로운 용어가 생길 정도로 네거티브에 집중적으로 지금 공략을 받고 있고요. 네. 특히 각 정당의 대선 후보가 확정이 되면서
과거에 새누리당 지지층, 보수 지지층이 결집하면서 후보 지지율 정체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후보 등록을 하고 정책 검증이 이루어지면 최근에 우리 한반도의 외교 안보의 위기 상황이랄지 특히 이번 19대 대통령은 이제 인수위 없이 지금 대통령직을 수행해야 하게 되는 첫 대통령이 될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한 준비된 대통령이 누구냐 하는 부분에 대한 국민적 지지 그리고 또 광주 시민들의 선택이 있으면 지지율은 상승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중앙당 선대위가 출범했습니다. 당초 용광로 선대위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인선 과정에서의 갈등이 걸림돌이 되진 않을까요? 예. 경선을 치르다 보면 각 캠프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다소 이제 서운한 감정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만 문재인 후보께서 후보로 확정된 이후에 제일 처음 방문했던 곳이 광양제철 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영광로 선대위 구성을 하겠다고 공약을 하셨고 약속을 하셨고 최근에 안희정, 이재명, 최성 후보와 함께 이제 호프타임도 가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어제는 박원순 서울시장을 찾아뵙고 서울시의 정책 그리고 서울시에 검증된 인사들을 전부 이제 앞으로 국가 운영에 참여시키겠다 하는 공약을 또 약속을 하셔서 아마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갈등들은 바로 해소되고 이제 같이 원팀, 한 팀으로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당선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갈 것으로 그렇게 예견됩니다. 예. 네. 그렇다면 광주 지역의 선대위 구성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예, 아시지만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안타깝게 광주 지역에 국회의원 현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광주 시민들이 좋아하는 그리고 또 광주에 애정을 갖고 있는 중량급 있는 현역 의원들도 제가 좀 영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특히 안희정 후보, 이재명 후보 그리고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던 이런 경선에 함께했던 분들이 다 참여하는 통합선대위 여기에 이제 광주 시민사회 그리고 각 계층별로 경제계, 노동계, 여성계, 장애인, 청년 모두가 참여하는 그런 메모드급 통합 선대위를 구성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네, 시당은 아무래도 민심과 더 가까이 있잖아요. 시당에서는 어떤 선거 전략을 세우고 계신가요? 예, 이제 문재인, 안철수 지금 양강 구도로 대선 구도가 지금 잡혀져 가고 있는데요. 저는 광주의 정신을 담아내는 후보가 누구냐, 그리고 또 광주 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후보가 누구냐, 이 선택을 광주 전남 시도민들이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거 3년 전에 안철수 후보께서는 새정치민주연합 정강에 5.18 정신을 삭제하려는 그런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 와서 다시 5.18의 특별법을 제정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아마 시민들이 볼 때는 약간의 의구심을 가질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특히 제가 2014년에 광주시 경제부시장을 할 때 이제 오는 19년에 치러질 세계 수영선수권 대회 유치 과정에서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개정이 필요했었습니다. 당시에 민주당 의원들이 약 120명의 의원들이 서명을 했고요. 특히 새누리당 의원도 28명이 서명을 해줬는데 우리 안철수 의원님이 그때 서명을 안 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 안철수 후보께서는 광주 정체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 또 광주 발전을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서 광주 전남 시도민들이 양 후보를 평가하게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네. 광주와 전남 현안들이 대선 공약에 어떻게 반영이 될 것인가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죠. 예, 저희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근본적으로는 광주 정신을 헌법에 담아내는 즉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앞으로 포함시키는 내용을 우선 공약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광주 전남의 미래 먹거리 산업을 담보할 수 있는 광주의 한전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밸리 사업 그리고 친환경 자동차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청소년의 일자리 창출 여기에 이제 새롭게 국제심혈관 센터를 광주에 건립하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공약들을 실행함으로 해서 광주 전남의 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제로 일하는 초등 돌봄 교사들을 교육청이 무기계약으로 채용할 방침입니다. 그런데 정작 시간제 돌봄 교사들은 교육청의 방침에 반발하며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이미지 뉴스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방과 후 맞벌이 가정과 저소득층 자녀들을 돌봐주는 시간제 초등 돌봄 교사들이 색종이와 연필 대신 피켓을 들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올해부터 시간제 초등돌봄 교사를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하기로 했는데 문제는 공채 절차를 거치겠다는 겁니다. 공채가 확정되면 시간제 초등돌봄 교사들은 가산점 혜택 없이 시험을 봐야 합니다. 이미 학교장 공개 채용을 통해서 검증이 된 그리고 경력이 이미 갖춰진 인원인데 다시 한번 무기계약 전환을 위해서 시험을 본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제 초등돌봄 교사들은 3, 4년 전 돌봄 교실 수요가 크게 늘어나면서 주로 지역 아동센터를 통해 민간 위탁 형태로 도입됐습니다. 그런데 위탁업체에 따라 교육의 질이 다르다는 학부모들의 민원과 고용을 안정시켜달라는 돌봄 교사들의 요구가 이어지자 공무직 전환이 진행됐습니다. 오랫동안 일해왔던 돌봄 교사들은 고용 승계를 보장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교육청은 관련 근거가 없어서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광주시 교육청과 시간제 초등돌봄 교사 측은 농성 후 첫 협의를 이어갔지만 마땅한 결과물을 내지 못해 당분간 입장차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간제 돌봄 교사들에게 남아있는 계약 기간은 5개월 남짓입니다. 그때까지 고용 승계가 협의되지 않을 경우 공채에 들지 못한 교사들은 교실을 떠나야 합니다. MBC 뉴스 이미지입니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이 노조를 탄압하고 있다며 이무진 서구청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조 광주지역본부는 광주 5개 구청 중 유일하게 서구청이 공무원의 노조 활동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행정자치부 공문을 지난달 노조에 보내왔다며 이는 분명한 노조 탄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구청은 행정자치부 공문은 전 직원에게 보낸 공문이라며 노조 탄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고 해명했습니다. 음주운전자를 상대로 고의로 사고를 낸 뒤 합의금을 뜯어낸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상무지구 일대에서 음주운전자로 의심되는 차량을 쫓아가 고의로 사고를 내는 수법으로 28차례에 걸쳐 합의금 1억여 원을 뜯어낸 혐의로 42살 고 씨를 구속하고 공범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고 씨는 전조등을 켜지 않거나 운전이 불안정한 차량 등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시즌 초반 안정적인 선발진과 결정적인 한 방으로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불펜 강화가 기아 타이거즈 우승의 마지막 퍼즐로 꼽힙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3연속 위닝 시리즈에 중요한 고비 때마다 터지는 결정적 한 방. 넘겨버립니다. 뚜란! 기아의 시즌 출발은 좋습니다. 시즌 초반이지만 6승 2패로 성적도 좋고 우승 후보다운 탄탄한 전력도 과시하고 있습니다. 헥터와 양현종, 패틴으로 이어지는 강력한 선발진은 1.93의 평균 자책점으로 안정적인 선발진을 꾸리고 있습니다. 타선 역시 아직 터지고 있진 않지만 최영우와 나지완이 묵직한 존재감을 과시하며 상하이 타선 가릴 것 없이 쉬어갈 틈 없는 전력을 구축했습니다. 문제는 불펜. 8경기를 치른 현재 구원진의 평균 자책점은 10.45로 최하위. 특히 마무리 임창용은 지난주 하나전에서 블론 세이브 등 이틀 연속 난타를 당하면서 찜찜한 뒷맛을 남기고 있습니다. 쉽게 잡을 수 있는 경기를 불펜진 난조로 뒤집히거나 어렵게 풀어나가면서 시즌 초반 상승세에 찬물을 끼얹고 있는 겁니다. 우승 후보권에 계속 머무르려고 한다면 가장 크게 문제점으로 지목받고 있는 마무리 투수와 불펜진의 어떤 보강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숙제가 좀 풀려야 되지 않을까. 올 시즌 2년 연속 우승을 이룬 두산의 강력한 대항마로 꼽히는 기아. 우승으로 가는 길목엔 불펜진 강화라는 해묵은 숙제가 남겨져 있고 변화의 시점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광주 지역 제조업체들의 2분기 체감 경기가 크게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 상공회의소가 지역 내 120여 개 제조업체를 조사한 결과 2분기 제조업 기업 경기 실사지수가 전분기보다 45%포인트 상승한 111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 2014년 2분기 이후 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광주상인은 이에 대해 전기전자와 자동차 등 지역 주력 업종의 수출 회복세와 성수기 진입으로 인해 체감 경기가 반등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소득은 늘지 않는데 물가는 오르고 다들 지갑 열기가 무서우시죠.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광주 지역 소비자 물가 지수는 지난 10년 사이 25.2% 올랐습니다. 생선, 채소 같은 신선식품 지수는 그 2배 가까운 45.4%나 상승했습니다. 특히 갈치는 140%, 생각은 131%가 상승해서 농수산물 가운데 상승률 1, 2위를 차지했습니다. 공산품 중에서는 비스킷이 131%, 고추장이 124% 등으로 역시 음식이 1, 2, 3위에 올랐는데요. 장보기가 겁난다는 게 빈말이 아니었네요. 그렇다면 주거비와 교통비는 어떨까요? 주택 임차료는 10년 전에 비해서 19%가 올라서 전국 7대 도시 가운데 제일 적게 올랐고요. 시내버스 요금은 41%, 택시 요금은 37%로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보다는 높았지만 전국 평균보다는 낮았습니다. 교육비는 얼마나 올랐을까 궁금하시죠? 초등학생 학원비는 42.8% 올랐고요. 중학생은 58, 고등학생은 64.8% 올랐습니다. 초등학생 학원비를 제외하고는 모두 전국 평균 상승률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광주의 물가 동향을 보니까요. 장바구니는 가벼워졌고 아이들은 학원 다니느라 바빠졌네요. 오늘의 검색창이었습니다. 완도군 다도해 일출공원 모노레일이 완성돼 오는 13일부터 운행합니다. 완도타워 모노레일은 완도군과 투자협약을 체결한 한국모노레일이 총 사업비 80억 원을 투입해 완공한 전기식 모노레일로 다도해 일출공원 입구에서 완도타워까지 530m 구간을 운행합니다.